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 그룹, 즉 thought 그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선생님. 내용어 기능어 알겠어요? 리듬 타는 거 알겠어요? 저 근데 언제까지 계속 리듬 타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이어서 얘기해야 돼요? 어디서 끊어요? 어디서 끊어요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thought 그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라이팅인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period를 찍잖아요. 그쵸? 점, 맞춤표를 찍고, 혹은 뭐, 컴마를 찍는다거나, 뭐, 세미콜론 이런 걸 찍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쉬어갈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킹을 할 때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요? 말을 하다가. 그죠? 한 문장 한 문장끼리. 문장과 문장 사이에 끊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도 알아요. 그죠? 그런데 문장 안에서도 끊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단위에서 무조건 끊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원어민들이 말을 해줄 때 의미 단위에서 탁탁 끊어주면요, 우리는 사실 리스닝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렇게 한 문장 내에서 thought 그룹에 맞춰서 제대로 끊어주지 않고 어쩔 경우에 두세 문장을 한 호흡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이고 빠르네 하고서 리스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어민들도 평소에 말할 땐 이렇게 얘기하다가 스피치, 즉 어디 가서 연설을 하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두세 문장을 한꺼번에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중요한 건 정보 전달이거든요. 전달이 확실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말한다거나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원어민들도 thought 그룹에 맞춰서 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문장, 긴 문장을 얘기할 때 한 번도 안 쉬고서 만약에 한 호흡에 주르륵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우리는 보통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그냥 아무 때나 계속 끊어요. choppy 계속 끊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듣는 사람, 듣는 원어민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기서 끊었지? 저기가 의미의 하나의 덩어리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단위에 맞춰서 우리가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thought 그룹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생각의 패키지예요. 어떤 아이디어의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thought 그룹에는 항상 뭔가 아이디어, 정보, 중요한 focus 단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뭔가 중요한 걸 담고 있어야 되는데 in, on 이런 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는 절대 thought 그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은 thought 그룹은요, 2단어 혹은 5단어 정도가 이루어져 있는 패키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thought 그룹은 어쩔 때는 phras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의 덩어리다. 그래서 chunk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thought 그룹에는 항상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한번 가볼까요? My mom and I went to church on Sunday.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My mom and I. Who? 누구야? 라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ent to church. What? 뭘 했는데 어떤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On Sunday. When? 언제? 자, 이러한 중요한 정보, 중요한 아이디어 묶음, 이거를 thought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thought 그룹에 따라서 끊어서 안 읽고 막 끊어서 읽으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있냐? 한국어로 치면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안 끊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영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보통 thought 그룹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대표 예시 문장이긴 한데요. 한번 봐볼게요. A woman without her man 끊고 is nothing. 자, 이런 첫 번째 문장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데 끊는 시점이 어딘가 한번 봐보세요. A woman without her man is nothing.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끊으면 어쨌든 간에 문법적으로 해석을 man is nothing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앞에 woman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듣는 사람이 아차 순간 man is nothing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thought 그룹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끊어져? 자, 일단 명사절, 명사구가 하나의 thought 그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여러분 짧은 문장에서는 그냥 한 호흡에 합니다.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명사 dog, puppy, man 이런 하나하나의 명사는 그냥 한 호흡으로 갈 수 있어요. 전혀 무리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의 문장이 길어지려면 이러한 명사가 그냥 하나의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명사구, 명사절로 이루어 있으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긴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하고 절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구하고 절의 차이는요. 구는요, 그냥 단어의 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절이 웬만하면 조금 더 길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puppy라고 말할 때랑 a spotted puppy라고 얘기하면 이건 하나의 구가 되는 거예요. 명사 구가 되는 거고요. A man 하나의 명사에서 the old man 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명사 구, 명사철 하나의 thought 그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구. 자,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run, study 이렇게만 나오면 listen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는 그냥 한 호흡으로 갈 수 있어요. 길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냥 study가 아니라 have been studying 같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살짝 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동사 구라고 합니다. 그냥 listen이 아니라 listen to music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의 동사 구가 돼서 여기서도 역시 살짝 쉬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구. 전치사가 앞에 오는 경우 뒤에 명사가 항상 같이 온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치사 구죠. in, on, after 이런 거 하나로는 하나의 생각 단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focus 단어, 중요한 content 단어가 없으니까요. 내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thought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in, on 이거 하나는 안 되지만 in the morning은 되는 거고요. on Sunday는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전치사 구가 돼서 하나의 thought 그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속절이라고 하죠. 종속절은 보통 이런 종속 접속사가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when, if 이런 아이들이 데리고 오지요. 자, 그래서 when I was young, I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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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문장에서 when I was young 보통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는 여기 컴마를 찍겠죠. 그렇죠? 얘도 역시 끊어줄 수가 있다. 일단은 이론은 이렇구나 라고 머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반드시 그냥 머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끊어지겠네 라는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느낌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스피치 연설을 갖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아주 짤막한 스피치 갖고서 끊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실제 테드 영상을 갖고 왔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끊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커의 소리를 먼저 듣기 전에 먼저 예측을 해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배운 기본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이 끊어보세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끊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눈으로 훅훅 끊어보세요. 해보셨어요? 네, 일단은 여기 컴마에서 끊어질 수 있겠죠? 또요? 그쵸, 컬런에서도 끊어질 수 있겠고요. period, 여기 마침표에서 끊을 수 있겠죠? 아주 크게 끊는다면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또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요? 전치사구가 눈에 보이네요. 그쵸? 전치사. 그 다음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어디서까지 끊죠?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기능어에선 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용어에서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능어 전에 나오는 내용어에서 끊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or a job 한 다음에 that 이하가 지금 job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거지요. 관계대명사 절 앞에서 역시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끊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27 years old, I left a very demanding job in management consulting for a job that was even more demanding, teaching.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끊어줬나요? 호흡이 살짝 더 길었어요, 그죠? 어디서 호흡이 길었죠? 그쵸, 여기 안 끊었고요. 또 관계대명사절 앞에서 끊지 않았어요. 왜 안 끊었어요?
그거는 스피커 마음이에요. 그쵸? 호흡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었나 보죠? 그건 스피커가 결정할 일이에요. 너무 짧게 끊고 싶지 않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충분히 한 통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스피커가 결정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끊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en I was 27 years old, I left a very demanding job in management consulting for a job that was even more demanding, teaching. 다음 청구 해볼게요. 조금 더 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이 먼저 guessing 해보세요. 어디에서 끊으면 좋겠네? 먼저 크게 끊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comma, period, comma. 이렇게 끊을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 정도예요, 얘가. 그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가 보이세요? 맞아요. 여기 전치사구가 있네요. 그쵸? 전치사구부터 시작해서 schools 끝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문장 한 문장이 사실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어떤 구가 있거나 절이 있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그냥 대명사, 동사, 명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끊을 필요가 없어 보여요. 짧죠? 그쵸? 굳이 끊는다면은 접속사 and 앞에서 살짝 끊을 수는 있겠으나 글쎄요. 너무 좀 다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쉴라면 쉴 수는 있죠. 자, 그럼 실제 스피커는 어디서 끊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 went to teach 7th graders math in the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And like any teacher, I made quizzes and tests, I gave out homework assignments. When the work came back, I calculated grades. 우리가 생각한 대로 끊어줬나요? 일단 and 앞에서는 안 끊었어요.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요 약간 math 앞에서 살짝 뭔가 머뭇거린 게 느껴져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살짝 머뭇거렸죠? 들어볼까요? Graders math. 그렇죠? 살짝 끊어진 느낌이 있는데 완전 많이 끊었구나, 쉬었구나 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약간 third 그룹으로 간다기보담도 내가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말을 조금 수학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짝 뜸을 들였다가 간 거죠. 살짝 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third 그룹이라고 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람마다 또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수학처럼 정답은 7개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언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저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약간의 퍼즈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생각 그룹으로 갈지는 글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이 스피커가 친구랑 대화하는 거였으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덜 끊었을 거예요. 너무 다 끊은 느낌이 있죠. 친구랑의 대화였다면 충분히 더 안 끊을 수 있었겠죠. 이거는 스피치다 보니까 조금 더 끊은 느낌이 있어요. 친구에 대했으면 이 정도는 그냥 한 호흡으로 갔을 것 같아요. And like any teacher, I made quizzes and tests. 이런 식으로요. 그쵸? 어쩔 때는 여기까지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호흡이 길어지는 거죠. 실제 대화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끊는 구간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피치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좀 유명한 연사들 걸로 공부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무래도 같은 원어민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연사들이 끊는 곳은 조금 더 청중의 이해력을 위해서 끊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학에서 스피치 수업을 미국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우리가 보통 스피치를 하면 떨리면은 이런 어디서 쉬어야 될지 생각을 안 하고서 굉장히 빠르게 말하잖아요. 한국어로 연설을 할 때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사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끊어줄 때 제대로 끊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hought 그룹을 공부하실 때 유명한 연사들 뭐 대통령의 연설도 그렇고 그죠? 다 대통령의 연설은 보좌관들이 다 어디서 끊을지까지 다 표시를 해줬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thought 그룹을 이해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역시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앞으로 더 원하는, 더 듣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